자,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자, 내가 만약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후유장애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후유장애 평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도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내가 부상은 당했고 수술은 했고 지금 현재 치료는 하고 있지만 과연 내 장애에 대해서 누가 평가해야 되냐, 수술한 의사가 해야 되냐, 아니면 수술한 의사 말고 수술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의사한테 가서 해야 되냐, 아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사고를 당하고요, 전문가에게 위임을 안 했다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사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보험사는 모든 부상에 대해서 일단 한시장애로 얘기를 해요. 1년, 2년, 3년. 그래서 금액을 뽑습니다. 처음에 1년 제시해 봤다가 반응이 안 되겠다, 합의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해서 2년, 그리고 조금 더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해서 3년. 거기까지가 담당자 권한입니다. 그 이상 가려면요, 담당자도 내부 의료심사팀에 결재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진단서하고 수술 기록지, 각종 MRI라든지 엑스레이, 촬영 CD를 의료심사팀으로 넘기고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도 내부의 의료심사팀에 의사가 있거든요. 의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내부 의료심사팀에서 판단을 하고 이거는 명백한 영구장애다 라고 하면은 영구장애를 인정하겠지만, 그럴 경우는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결국은 담당자 권한 안에서 1, 2, 3년의 정도의 장애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장애가 얼만큼 남았다라는 거를 먼저 입증을 해야 되죠. 왜냐, 우리나라는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 부상을 당했으면 나는 영구장애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애 진단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한 의사한테 가서 장애 진단서를 받는다, 써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수술한 의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왜냐, 자기가 실컷 뼈 부러지고 이렇게 중상인 사람을 수술하고 뼈가 잘 붙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장애가 나온다.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수술을 잘못했다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습니다. 6개월 시점에 가도요, 보통 수술한 의사들은 아직 모른다, 한 2, 3년 정도 충분히 재활해라, 지금 재활 안 해서 그렇게 장애가 남은 거다, 아마 이렇게 대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애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직 장애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향후 1, 2년 더 지켜보자, 재활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라는 이런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전원을 해서 입원하고 있는 병원 있죠, 입원하고 있는 의사한테 장애 진단을 요청한다 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은 입원하고 있는 의사들은요, 자기는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술한 의사한테 가서 장애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대답이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우리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한 의사한테도 못 받고 입원하는 의사한테도 장애 못 받고, 그럼 과연 이걸 어디서 받아야 되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전문가를 위임을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전문가들은 그럼 누구한테 받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명백하게 장애가 예상되는 의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요, 수술한 의사, 입원한 의사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맥브라이드 기준, 그리고 장애분류표, 만약에 우리가 개인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애분류표에 이 정도 이렇게 뭐 관절면이 침범해 있고, 아니면 뼈가 안 붙었고 뼈가 부정융합돼 있고, 이런 부분을 주장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주치의나 집도의들은 이렇게 장애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제3의 병원, 보통 대학병원급이거든요. 대학병원이나 국립병원, 그리고 뭐 시립병원 등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병원에 제3의 의사한테 가서 이 환자에 대한, 이 피해자에 대한 장애 상태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운동각조를 측정하고, 그리고 현재 뼈가 붙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애 진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3의 병원의 의사들은 장애를 과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 물론 제3의 의사들은 자기가 치료한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환자의 상태 등을 보고,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전문이고 전문 교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진단서를 작성해 주는 분들도 있고요, 작성 안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피해자들이 전문가를 선임하는 이유는 입증을 못해서 선임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구장애면 영구장애다 라는 이런 입증 서류, 즉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선임하는 거고, 그 전문가를 선임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컨설팅을 받고 도움을 받고 원활하게 합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선임하는 거고, 그렇게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도요, 영구장애가 예상된다 라고 하면은 꼭 전문가를 선임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아까 말했었죠, 3년 이내로 장애를 받을 거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담당자 권한에서 3년
3년 이내의 장애는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3년 이내 장애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가거나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어떻게 보험사를 대하느냐, 얼마나 지식을 알고 보험사하고 싸울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영구장애를 주장해야 된다, 영구장애를 보상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증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전문가를 선임해서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물론 명백한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보험사도 인정해요. 그 명백한 장애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절단됐다, 손목이 절단됐다, 아니면 하지가 절단됐다, 아니면 실명이 됐다, 아니면 완전 마비로 팔 한쪽을 아예 못 쓴다 라고 한다면은 보험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면은 그거는 영구장애로 인정을 해요. 왜냐, 담당자 권한에서가 아니라 그거는 의료심사팀에 넘겨도 거기서는 영구장애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단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렇게 영구장애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보험사가 법원 판결 기준대로 산정을 할 거냐, 합의금을, 아니면 약관지급 기준대로 산정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대략 한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건 거죠. 장애를 얼만큼 받을 거냐, 그리고 이 장애를 받았으면 이거를 약관지급 기준대로, 보험사 말대로 들어서 약관지급 기준대로 보상을 받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법원에서 산출하는 손해배상액 방식대로 산정을 받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내가 후유장애 남겠다라고 예상되면은 누구한테 받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치의나 집도인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의사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내가 치료 다 끝나고 장애 받아야 되는데 아무 병원, 아무 대학병원 가서 외래 접수하고 의사 처음 보는데 후유장애 진단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도 써줄 의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장애가 남는다 안 남는다 유무를 파악을 하시고, 영구장애가 필요하다, 영구장애가 남는다라고 하면은 영구장애 진단서를 입증 서류로 만들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한 다음에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합의하기 전에요, 부상당하고 합의하기 전에, 소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자문의사나 제3의 병원, 그러니까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급의 의사들한테 가서 객관적으로 장애평가 받아서 그 금액을 산출하고 합의 제안을 먼저 한 다음에,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그때 소송을 진행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의료팀이 따로 있고요, 의료팀에서 외부 감정을 이렇게 나가서 장애 진단서를 입증 서류를 만듭니다.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요, 그 입증 서류를 만든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영구장애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삼각형 아래, 여기 영상 아래 보시면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요,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링크를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주시면은 도움을 드리든지, 아니면 합의금을 저희가 산출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장애가 영구장애가 남겠다, 아니면 한시장애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한시장애가 남으니까 그냥 3년 장애 주장해서 금액 계산하면 얼마니까 그 금액 보험사한테 주장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주장하면은 보험사가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문가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통상적으로 얼마를 제시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가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아래쪽에 삼각형 표시를 참고하셔가지고 설명란에 링크를 문의를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장애 진단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